왜 어떤 여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반면 어떤 여자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원하는 걸 얻고 남자에게 대접받으면서 연애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연애를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똑똑하고 현명하게 연애하는 여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연애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명한 여자들의 첫 번째 연애 원칙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가 없는 나만의 개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친구 혹은 가족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애라는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 추가가 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의 영역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남자는 좋아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존경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남자 없이도 스스로 잘 지낸다는 것은 24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여러분의 희소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걸 남자가 알고 있으면 남자도 여자의 세계를 존중하고 여자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밀당을 해야 되고 남자를 차갑게 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억지로 밀당을 하는 것 자체가 더 계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와의 시간도 잘 보내고 여러분이 스스로와의 약속도 잘 지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이랑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통제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나도 내 개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남자도 당연히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을 거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남자들의 모습이 있죠.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유치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지 여자의 사상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남자들의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자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을 잔뜩 사고 밤에 팩을 하면서 여유롭게 공주놀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남자도 TV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방식을 존중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가 나에게 다정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남자는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점점 답답한 감옥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갇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이 관계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남자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언제 밥을 먹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다 그의 자율성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나와 엄연히 다른 생명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의 선택에 함부로 단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 남자라는 이 개체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아서 해라 라고 자율성을 오히려 부여를 해버리면 남자는 해방감과 동시에 자유라는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공간을 메꾸고 싶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쫓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남자를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해주고 남자에게 신경을 써주고 보살펴준다고 해서 남자가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엄마로 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엄마. 하지만 여러분은 엄마가 아니라 여자친구잖아요. 여자친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응원을 보내주면 그게 답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는 이 여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구나, 나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똑똑한 여자들은 반드시 지키는 세 번째 원칙,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뭐에 대한 피드백이냐? 남자의 노력에 대한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뇌는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뇌 보상 체계를 의미하죠. 남자들은 이 도파민이 분비됐을 때 희열감, 뿌듯함을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을 때 바로바로 인정, 칭찬, 감사를 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남자가 그래도 내가 이 맛에 하는 거지, 이 맛에 얘를 데리러 오는 거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자신이 한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여자는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만 생각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하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 칭찬, 감사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밥을 사줬을 때, 데려다 줬을 때,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줬을 때 바로바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에 인색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표현을 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쿨한 척을 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밀당이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똑똑하게 연애를 하시려면 남자의 이 보상 체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단 감사를 표하는 걸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익숙해졌다. 나는 이제 감사는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스텝은 남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말이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너가 없었으면 안 됐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너 덕분에 내가 안 늦고 여기까지 왔다. 너 덕분에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산다. 너 덕분에 내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예뻐지는 것 같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들이 다 너 덕분이야. 너의 노력 덕분이야. 남자에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내가 이 여자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이 여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잘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독립심이 아무리 강하고 스스로 모든 걸 척척척척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작은 문제를 남겨놓고 남자에게 그걸 해결하도록 던져주세요. 처음에는 나의 의무를 남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내가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남자에게 도움을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부탁을 해보시면 남자가 그 부탁을 얼마나 귀하게 받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남자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성취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자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이 뿜뿜뿜 나오는 시기에 여러분이 너 없었으면 안 됐겠다. 너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다라고 각인을 시켜주면 남자는 계속해서 여러분 옆에 있고 싶을 거라는 겁니다. 남자가 도파민이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건강한 호르몬이 나오고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그 좋은 감정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이 계속해서 그에게 좋은 기억들을 각인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똑똑한 여자들은 반드시 지키는 네 번째 원칙, 감정의 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여자가 감정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자는 감정을 너무나도 잘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 몸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하는 여자의 개체수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보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을 잘 보살펴주고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귀한 여자로 인식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게 남자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가는 거죠. 저도 예전 연애에서는 남자가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거나 거슬리게 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일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 지금은 제 감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진짜 눈물을 흘리는 밤도 많았고 분함을 삭히고 참아야 하는 날도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의 경지까지 오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나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감정적인 여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어떤 표정, 어떤 말투로 남자를 대하는지 한번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나는 화가 나면 일단 욕부터 하는구나. 난 눈물부터 나는구나. 나는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어떤 식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는지 먼저 관찰을 해보시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결핍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고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에 대해서 긁히는 내면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상대의 말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하는지,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결국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내 안이 얼마나 충만하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에 달려 있거든요.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 알고 그 결핍을 잘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 해도 아마 연애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실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넘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더 좋았을까 하면서 회고를 해보는 거예요. 화냈던 거를 후회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 뿐이지 상황을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했더라면 좋았을까? 어떤 질문을 던졌으면 좋았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까? 내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행동을 직접 교정을 해보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해보자. 내가 항상 울기만 했지만, 내가 항상 짜증만 냈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를 해야겠다 라고 내가 생각만 했던 거를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에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행동으로 점차 나를 옮겨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다르게 행동을 하면 남자도 당황을 할 겁니다.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너 원래 항상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왜 이렇게 낯설게 굴어? 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은 과거의 여러분이었을 뿐이에요.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아, 내가 이제는 좀 다르게 상황을 대처하기로 했어 라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고 나시면 사실 나의 감정의 주도권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특정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아주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지 그 감정 자체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을 나 스스로도 바꿀 수 있고 노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시면 어느새 여러분은 스스로 감정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똑똑한 여자들은 반드시 지키는 5번째 원칙,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연애는 여러분 삶의 전체가 아니에요. 남자 없이도 여러분은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요. 남자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자신의 인생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 관계를 떠나는 게 무조건 맞는 선택인데 떠나지는 못하고 바꿔서라도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연애 말고도 다른 것들을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남자와의 사소한 갈등을 신경 쓰기에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내 삶이 남자 없이도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싸움을 하면서까지 나의 평화를 해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에 대한 사랑, 인정 욕구에 메말라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예쁘다고 안 해줬어요? 그게 여러분의 미모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남자가 하는 말과 행동에 여러분의 가치를 결속시키지 마세요. 정말 철저하게 다른 문제고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완전하기 때문에 남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남자를 차갑게 대하거나 남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꾸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남자가 연락을 안 봐요? 핸드폰 끄고 책을 읽으세요. 가고 싶다고 한 카페를 남자가 같이 안 가줬나요? 그러면 그 시간을 더 같이 잘 보낼 수 있는 친구랑 가시면 됩니다. 모든 행동을 다 남자랑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행복과 충만함이 남자와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마음가짐도 다 깔끔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면 더 이상 관계를 떠나는 게 두렵지가 않게 되실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대하시게 되면 남자도 당연히 여러분을 더 귀하게 대할 거예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남자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랑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꼭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분석하고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아낌없이 퍼부어 주신다면 남자도 당연히 그에 동참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자가 여러분을 대접해 주기를 기대할 수가 있나요? 일단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 남자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만큼 세상도 그만큼 나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이죠. 연애를 남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부터 사랑해야지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대접해줘야지 남자도 그걸 보고 여러분을 대접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남자에게 사랑을 주기 전에 일단 내가 나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주고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